여러분, 봄하면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개나리? 새싹? 저는 두릅이 생각나더라고요. 파릇파릇 신선한 봄 두릅을 초장에 찍어서 먹으면 그렇게 산뜻할 수가 없지요. 하지만 여러분, 두릅을 드실 때 주의사항이 있는 걸 알고 있으셨나요? 만약 두릅을 무심코 잘못 섭취하신다면 심근경색, 뇌경색 등 위험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내용은 1. 두릅의 효능, 2. 최악의 두릅 섭취법, 3. 최고의 두릅 섭취법,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시청하시면 앞으로는 보약같이 두릅을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치 있는 시간 가시TV입니다. 여러분은 1년에 몇 번 정도 두릅을 드시나요? 저는 생각만 하다가 못 먹을 때도 있고 마트에 싸게 나와서 왕창 구매해서 쌓아놓고 먹을 때도 있습니다. 두릅은 봄철에 흙이 녹기 시작할 때 새싹이 돋아납니다. 두릅의 제철은 4월, 5월이며 봄철에 매우 인기 있는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맛 좋은 두릅은 엄청난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으신가요? 그래서 알아볼 내용은 두릅의 효능입니다. 1. 염증을 없애주는 효능. 두릅은 염증성 사이토카인, 즉 면역계가 과도하게 반응하여 발생하는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염증 부위의 세포 배치를 막아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염증성 질환과 관련된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 항암작용 효능. 두릅의 디오스게닌이란 성분은 암세포의 생장과 분열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암세포에 대한 항암 효과를 보이며 특히 폐암, 유방암, 대장암 등의 암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디오스게닌 성분은 항암 효과 외에도 항산화 효과가 있어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3. 혈압 조절 효능. 두릅은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포닌과 칼륨, 이소플라본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사포닌은 혈압 상승을 일으키는 작용을 억제하여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효능이 있습니다. 칼륨은 혈압 상승을 예방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미네랄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소플라본은 혈압 상승을 일으키는 호르몬인 알도스테론의 작용을 억제하여 혈압을 낮추는 효능이 있습니다. 4.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효능. 두릅은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릅에는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성분이 있어 감기와 같은 감염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5. 피부 건강 도움되는 효능. 두릅은 피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릅에는 피부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여드름과 같은 피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렇게나 몸에 좋은 두릅. 하지만 두릅에는 섭취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잘못된 섭취 방법으로 두릅을 드시면 설사, 구토, 복통이 찾아오고 아이들과 노인들에겐 심근경색, 뇌경색까지 찾아올 수 있으니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최악의 두릅 섭취법은 바로 생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두릅은 사포닌이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사포닌은 혈압 상승을 일으키는 작용을 억제하여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효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사포닌에 민감하여 과도한 복용 시 설사, 구토, 복통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포닌 중독은 특히 아이들과 노인들에게 위험할 수 있으며 중증의 경우 심근경색, 뇌경색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소를 빼는 방법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독소를 빼는 방법으론 1.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섭취. 물에 두릅을 넣고 끓인 후 적당한 시간을 두어서 성분이 물에 녹아나도록 합니다. 이렇게 끓인 물만 복용하면 두릅의 독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섭취 전 세척, 두릅에 함유된 잔류농약이나 식중독균 등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섭취 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3.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 직사광선이나 습기가 많은 장소에 보관하면 두릅의 성분이 변질되어 독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릅을 이 방법으로 섭취하시면 독소 없이 건강하게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두릅과 함께 드시면 최악의 궁합인 것은 바로 고혈압 약입니다. 두릅의 풍부한 비타민 K는 혈액 응고를 돕는 역할을 하므로 혈액을 묽게 하는 약물과 함께 섭취하면 약효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상성이 좋지 않아 아무런 효과도 나오지 않는 경우죠.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두릅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안 좋은 궁합인 분들은 바로 통풍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체내 요산을 늘리는 퓨린이 많이 든 식품을 먹으면 통풍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퓨린은 단백질의 일종으로 주로 동물성 식품에 많이 들어있지만 아스파라거스와 시금치 그리고 두릅은 채소임에도 퓨린 함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통풍 환자라면
이 채소들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두릅과 함께 드시면 최악의 궁합은 바로 고등어, 꽁치 등과 같은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등 등푸른 생선의 경우 심장 건강, 뇌 기능 및 체내 염증 감소에 중요한 오메가3 지방산, 특히 EPA와 DHA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또한 조직을 만들고 복구하고 근육 성장을 지원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고품질 단백질 함유량이 높은 편입니다. 두 건강한 식재료가 만났지만 두 조합이 최악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서로 단백질 함유량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단백질 대사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증가된 작업량은 잠재적으로 신장 손상을 초래하거나 기존 신장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두릅과 고등어, 꽁치 모두 단백질 함유량이 높아 함께 섭취할 경우 단백질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어 신장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두릅과 함께 드시면 최악의 궁합은 시금치입니다. 위에서 말했다시피 두릅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퓨린은 체내 요산 수치를 높여 통풍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요산은 핵산의 일종인 퓨린이 분해되면서 체내에서 생성되는 최종 대사 산물을 말합니다. 단백질의 일종인 퓨린은 주로 동물성 식품에 많이 들어있지만 두릅을 비롯해 시금치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두릅과 시금치를 함께 섭취할 경우 퓨린 일일 섭취량을 초과하게 되면서 요산 수치 증가의 원인이 되고 이는 바로 통풍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함께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두릅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을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두릅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두부입니다. 두릅과 두부는 모두 비타민, 무기질, 항산화물을 포함한 영양소의 풍부한 원천입니다. 이 둘을 함께 섭취하면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에 기여하는 필수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두부는 고품질 단백질 함량으로 유명하여 우수한 식물성 단백질 원천입니다. 두릅과 함께 섭취하면 단백질을 비롯한 다양한 영양소가 포함된 균형 잡힌 식사를 만들어 근육 성장, 수리 및 전반적인 몸 기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두릅과 두부는 각각 다양한 건강 이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릅은 적응증 특성으로 유명하며 몸의 스트레스를 대처하고 전반적인 웰빙을 촉진합니다. 반면에 두부는 칼로리가 낮고 콜레스테롤이 없으며 심장병 및 당뇨병과 같은 특정 만성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두릅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소고기입니다. 두릅은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로 가득 찬 영양소가 풍부한 허브입니다. 반면 쇠고기는 양질의 단백질, 철분, 아연, 비타민이 풍부한 단백질 강국입니다. 두릅과 쇠고기를 식사에 모두 포함시키면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에 필수적인 필수 영양소의 균형 잡힌 섭취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릅은 요리에 특유의 흙 같은 약간의 매운맛을 더하는 반면 소고기는 풍부하고 고소한 맛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합쳐지면 이 두 재료는 맛의 조화로운 혼합을 만들어 미르를 감질나게 하고 전반적인 식사 경험을 향상시킵니다. 두릅과 소고기를 함께 섭취함으로써 여러분은 다양한 영양소로 여러분의 신체에 영양을 공급하고 전반적인 건강과 활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철이 찾아온 두릅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